안녕하십니까. 이름 전문회사입니다. 오늘은 십이수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죠. 자, 그럼 십이수리 기본 성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이수리 기본 성향입니다. 심성이 나약하고 의지가 박약하며 소극적이며 내성적으로 된다. 재주는 갖추었으나 몸이 약하고 병치레가 종종 있다. 특히 위장질환이나 신경이 예민해져 병원 출입이 많게 된다. 재물운이 약하여 재물 축적에 한계가 있다. 여자는 가정적으로 불행해지는 사람이 많고 고독하고 외로워지게 되는 수리이다. 늦은 결혼은 만혼은 부부운이 좋아진다. 문학, 시인, 예술가로는 성공자가 배출된다. 타수리가 좋으면 간혹 대학자나 대정치가가 배출되게 된다. 십이수리는 이름에 사용하면 안 되는 수리입니다. 자, 수리를 보면 나쁜 중에 더 나쁜 수리가 있다고 했죠.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최악의 수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강에 매우 나쁜 수리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수리라 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데 실제 임상을 보면은 십이수리를 사용해도 건강이 멀쩡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몸이 허약하지 않느냐 하고 물어봐도 많은 분들이 너무 건강하다고 대답하세요. 그럼 건강 부분은 제외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것은 또 아닙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는 타수리에 따라서 달리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죠. 전문가 선생님들은 세밀하게 연구해야 되겠지만 건강이 분명 나쁘게 나타나는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때도 있으므로 정확히 구분지어 판별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문가 선생님은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일반인들은 무조건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마음이 여리고 적극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나약해지지 않으니 이 역시 이론을 너무 믿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사람을 나약하게 만드는 수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수리들에 비해 십이수리는 씩씩한 편에 속합니다. 십이수리 자체가 씩씩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수리들에 비해 좀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론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다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십이수리가 적극적 활동성을 가지고 있는 수리는 아닙니다. 십이수리에 대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면도 있지만 그만큼 변수도 많은 수리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성향이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나 분명히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그런 수리도 아닙니다. 이론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성스럽고 수줍어하고 낯가리고 하는 성향은 아니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려움을 밖으로 잘 표출하는 그런 사람 또한 아닙니다. 분명 외향성보다는 내향성에 가까운 것은 사실이에요. 십이수리는 내성적 성향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잘 생기게 되니 주의해야 되는 수리라고 합니다. 대부분 경우는 이런 점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특별한 배합일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반적인 성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 고통이 분명히 따르는 수리다라고 이론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나 실제 봐서는 타수리에 따라서 이것도 많이 달라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밖으로 이제 배출하고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잘 표출하고
막 이렇게 안에 있는 걸 드러내고 이렇게 밖으로 표출하고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속으로 삭히는 타입이며 그런 타입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지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이 많아요.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에 좀 가깝다고 보면 될 거라고 봅니다. 모든 수리가 타수리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지만 12수리도 다른 수리에 따라 다른 성향으로 해석이 필요한 수리입니다. 타수리가 다 좋은 경우 우울하고 소극적인 면모는 찾기가 어려워요. 12수리만 나쁘고 다른 수리가 다 좋을 경우에는 여간해서 우울해지거나 굉장히 소극적으로 되거나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밝고 명랑하고 싹싹한 면모를 드러내게 됩니다. 12수리가 좀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대신 타수리가 나쁘면 이제 예민해지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되어 나타납니다. 타수리가 흉하다고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특정 수리에 따라서 이렇게 표출되는 거예요. 자, 12수리를 사용하더라도 초년의 운이 좋으면 공부를 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운이 없는 수리라고 하는 이론, 이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수리가 길할 때 학습운이 좋다는 것이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부운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독을 나타내는 술이라서 첫 결혼의 실패를 의미하고 배우자가 없는 술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 적용하면은 전혀 맞지 않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옛날 결혼관을 가지고 현대에 적용시킨 케이스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이론이 문제라기보다는 세상 환경이 바뀌어 나타나는 상황임을 감지하시고 이해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의 초창기 시절에는 이제 이 부분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부부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종종 계셨거든요. 그러던 것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지금은 이 부분이 완전히 이론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분은 이론과 반대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여기에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 입장이 있으시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입장이고요. 이별과 고독이 아닌 부부간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다시 해석해야 된다는 게 저의 입장이에요. 뭐 이별, 고독 이런 것이 아닌 부부간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저의 입장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 부부 이별보다는 원만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음을 보시게 될 것이라고 봐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해야 될 일이죠. 이 또한 타수리 배합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타수리 배합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생기는 것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옛날과 같지 않으므로 이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12수리 직업 부분입니다. 12수리는 직업 선택에 있어 한계가 존재하는 수리예요. 직장 생활에는 비교적 적합한 수리이나 그 외에는 12수리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직에는 결코 나쁜 수리는 아닙니다. 특히 예술과 관련된 전문직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수리라고 봅니다. 도움이 된다는 것은 능력 발휘에 영감을 주거나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12수리에는 예술성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적 재질이 있는 사람인 경우는 그 성향이 더욱 향상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수리 안에 예술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묻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주에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좋아진다는 것,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미래 사회에서는 적응이 어려운 수리라고 봅니다. 자,
미래사회는 좀 잘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미래사회는 개인 능력 위주의 프리랜서 형태의 직업군, 그런 직업군으로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잘하는 12수리 입장에서는 이런 시대에는 결코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확실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예외로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12수리는 키와 연관이 있는 수리입니다. 자, 수리에 따라서 키가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12수리는 키가 작은 쪽으로 작동하는 수리입니다. 12수리 사용했다고 모두가 키가 작아지는 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살펴봐야 되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또한 타수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타수리가 어떻게 배합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 다르게 판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키가 커지는 수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론서에는 키가 크다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제가 임상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것이죠. 자, 만일 키가 커지는 수리와 함께 사용했다면, 키가 커지는 수리가 있거든요. 그 수리와 함께 사용되었다면은 12수리가 키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오히려 키가 커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몸이 호리해지면서 키가 커지는 경우가 거의 80%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 키가 작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남자는 그렇게 키가 작은 사람이 많지는 않던데, 이제 여자의 경우는 키가 큰 사람이 또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 점을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수리는 타 수리들이 나쁘게 되면 여자의 경우는 160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남자도 키에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타수리가 안 좋게 되면 그럴 때는 키가 큰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81수리 중에서 키가 작아지는 수리들이 있고, 그 수리들이 이제 이름 4개의 수리 중에서 한 2~3개 이렇게 중복이 돼가지고 들어가 있다면은, 이럴 경우에는 90% 정도는 키가 작아지죠. 자, 81수리 중에 키가 작아지는 수리들이 있는데, 그 수리들이 이름에는 이제 4개 수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4개 수리 중에서 2개 이상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키가 작아지더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4개 수리가 모두 좋을 경우, 여간에서 키가 평균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더군요. 없었어요. 4개 수리가 모두 길하고, 그리고 키가 커지는 수리가 배합되어 있을 경우, 이때는 오히려 키가 전부 크게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4개 수리가 다 길해. 근데 키 커지는 수리가 또 들어가 있어.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 키가 크더라고요. 이런 구성들은 틀림없이 키가 커요. 그런데 장명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름을 짓게 된다면 안 좋은 수리들, 그러니까 흉한 수리들이 대부분 이름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키가 평균 이하이고, 심지어는 키가 매우 작은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마음대로 이름을 지었을 경우 여간에서 키가 큰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소리 성명학에서도 키가 작아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소리 성명학상 키가 작아지는 이름이 되고, 한자 성명학상으로도 키가 작아지는 이름이 되면 대부분 평균보다 많이, 조금 더 아니고 아주 많이 작아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키 큰 사람 거의 보질 못했어요. 거의 100%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소리 성명학, 한자 성명학 2개 다 키가 작아지는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는 키 큰 사람을 제 경험상 이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한 명도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다 키가 작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 경험이며 오랜 시간 이름을 봐왔던 임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삼원오행도 함께 살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릴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키 문제는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이 부분만 따로 연구한다면 키 크는 이름과 키 작은 이름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따로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름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이지, 따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이 부분만 따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면 그분들은 정확하게 키 크는 이름, 키 작은 이름 구분해서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거죠. 12수리, 이제 재물 부분입니다. 12수리는 재물운에 약점이 있다고 이론서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수리를 중심수리로 사용하였다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형격에 사용하였다고 한다면은, 남녀 모두 재물에 욕심을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대로 생각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겠구나 라고 예상할 것 같은데, 실제는 경제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많이 배출되는 수리는 아니지만, 부자가 많이 배출되는 수리는 아니에요. 경제에 찌들려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직장 생활로 일정 금액은 들어오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남자의 경우는 땀 흘려 번 재산 외에는 여간해서 큰 재물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수리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덕이 있는 사주로 태어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경우 또 아내의 덕이 또 좋은 사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큰 유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또 아내로 인해서 또 재산을 획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는 예외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12수리의 단점이 되는 수리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12수리는 어렵게 산다는 것은 아니고 큰 부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쪽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요즘은 괜찮은 전문직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전문가로 진출할 경우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까딱없이 살죠. 직장생활 사람의 경우 큰 재물에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만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셨듯이 12수리는 크게 흉하게 작용하는 것 같지 않죠? 그러나 분명 좋은 수리는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장명시 사용하지 마시라는 거, 대신 이름을 간명할 때는 조심해서 간명하시라는 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